안녕하십니까. 가슴속에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인생 쉼터 FM입니다. 여러분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아픈 자식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얹어주고 싶은 법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을 퍼부어 키운 잘난 자식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에서 뼈가 삭도록 일해 아들을 병원장으로 만들었지만 칠순 잔칫날 냄새 난다며 쫓겨날 뻔한 김말순 할머님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 할머니의 낡은 몸빼 바지, 주머니 속에는 천하의 불효자들도 상상 못한 100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김말순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극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말순 씨의 손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거친 나무 껍질에 가까웠습니다. 서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갈치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40년을 생선 대가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일 돈이 아까워 검은 비닐봉지로 손을 감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 자신을 위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 영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 그거 다 진짜였습니다. 말순 씨는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매일 따뜻한 고기 반찬을 해 먹였습니다. 그 지독한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영훈이는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명문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강남에서 꽤 큰 성형외과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주 부잣집 딸을 얻었지요. 말순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강남에서 병원 한다고 자랑할 때면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가 향수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순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으로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들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말순 씨의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고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생선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말순 씨는 살던 전세방을 뺀 돈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강남 아파트.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며느리는 말순 씨가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공기청정기를 최고로 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시장 냄새가 옷에 너무 배어서요. 애들 교육상 좀 그렇네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영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그냥 돈 드릴 테니까 요양원 가세요. 왜 굳이 불편하게 합가를 해요? 우리 집사람 예민한 거 몰라요? 말순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이 비린내가 누구를 위해 생긴 건데, 이 굽은 허리가 누구를 업어 키우다 굽은 건데,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순 씨는 결국 아들 집 베란다 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딱 죽을 때까지만 있게 해다오. 너희들 밥이라도 해줄게. 그날부터 말순 씨의 승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내도 며느리는 짜다, 비리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손주들은 할머니 냄새나서 싫다며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손님들이 올 때면 엄마는 방에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라며 방문을 잠그다시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자랑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치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 노인네 데리고 살 거야? 냄새나서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대답은 말순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가지고 온 전세금 1억. 그거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거야. 그리고 시골에 엄마 명의로 된 쓸모없는 야산 하나 있잖아. 그것도 정리해야지.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돈이 얼만데 아깝잖아.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게 두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나 치르자고.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남길 푼돈을 기다리며 공짜 파출부로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콕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 위암이란다. 의사가 길어야 3개월이래. 숟가락질을 하던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병원 가보셔야죠. 검사해봐요. 아니다. 늙어서 무슨 수술이냐. 그냥 조용히 정리하련다.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전세금 1억이랑 시골 땅뿐인데 이거 정리해서 너희 주마. 며느리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말순 씨의 계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고 싶구나. 거기 가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갈 테니 시골 땅 문서랑 전세금은 그때 정리하자. 아들 내외는 신이 나서 말순 씨를 시골 고향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시골집. 아들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연락하세요. 바로 내려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한 달 뒤 아들에게 변호사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말순 님께서 오늘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집행해야 하니 내려오시죠. 아들과 며느리는 검은 상복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한달음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슬픔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산 생각뿐이었죠. 장례식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고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재산만 챙겨갈 생각이에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자, 김말순님의 유언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전세금 1억 원은 지난달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산은 시골 야산 3,000평인데 그래요? 그 땅 그거라도 내놔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현재 5억 원의 빚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말순 님이 생전에 사기를 당하셔서 빚더미에 앉으셨네요. 이 땅을 상속받으시면 빚 5억 원도 함께 갚으셔야 합니다. 뭐 빚이 5억. 아들과 며느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푼돈 좀 챙기려다 빚더미에 앉게 생긴 꼴이니까요. 아들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집만 되네. 나 상속 안 받아요. 상속 포기할 겁니다. 그깟 똥땅 빚쟁이나 가져가라 그래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몰라요. 장례도 안 치를 거예요. 그냥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향 하나 피우지 않고 도망치듯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장례식장 병풍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할머니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자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다 보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설마 했는데 내 자식 놈 마음이 딱 저것뿐이었구나. 빚 있다는 소리에 어미 시신도 버리고 도망가는 놈들. 사실 이 모든 건 할머니의 연극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밥을 챙겨주던 고학생 출신으로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연극을 도운 것이었죠. 할머니는 품에서 진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시골 땅, 그 야산의 진짜 가치가 적힌 감정 평가서였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 땅 다음 달에 신도시 개발 확정돼서 보상금만 100억 나온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세금 떼고도 현금으로 80억은 주실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똥땅이라며 버린 그 땅은 사실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땅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은 오늘부로 죽었다. 이 돈 100억, 단 한 푼도 그 놈들에게 줄 수 없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나를 끝까지 돌봐준 무료급식소와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그리고 나를 버린 불효자 김영훈에게는 단돈 10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고 김말순 할머니가 100억대 기부천사가 되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그 땅이 100억이었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은 염치불구하고 할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효도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경호원들을 시켜 문전박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어디서 잡상인이 와서 행패냐? 그 후로 아들의 병원도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손님이 끊겼고 며느리와는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반면 말순 할머니는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며 여왕처럼 살고 계십니다. 가끔 시장에 들러 상인들에게 밥도 사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던 아들의 최후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부모님 혹은 자녀분들의 마음은 얼마짜리입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은 핏줄의 정이라지만 그 정을 배신했을 때의 대가는 가혹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인생 쉼터 FM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노후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